얼굴에 생긴 여드름으로 고민이신가요? 아무리 관리해도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사실 이 집에서 하는 몇 가지 습관들만 고쳐도 충분히 여드름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여드름이 심해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여드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혼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피부 질환인데요. 특히 평소의 생활 습관 자체가 피지 분비와 피부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쳐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열의 9 이상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 여드름이 좋아지기 어려운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은 그 자체로 여드름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병원의 치료 반응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드름 개선을 위해 집에서 꼭 피해야 할 습관 몇 가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피부에 뭐만 생기면 무조건 손이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작은 뾰루지만 올라와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짜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시는데요. 이렇게 수시로 피부를 만지고 건드리는 습관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손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단순히 좁쌀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여드름도 손으로 건드리다 보면 물리적 자극에 의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화농성 여드름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가락 자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위생적인 환경이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키기 쉽죠. 건드리지만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문제가 어제보다 커졌는지 손으로 건드리면서 자꾸 확인하고 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으로 건드려서 확인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만에 하나 손으로 짜기라도 한다면 더 큰일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압출을 하는 분들 중에 제대로 압출을 하시는 분들은 10명 중 한두 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짜서 나오지도 않을 여드름을 억지로 짜내다가 상처가 생겨 더 큰 여드름으로 발전하거나 염증 반응이 악화되면서 이후에 붉은 자국이나 패인 흉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죠. 따라서 여드름을 올바르게 관리하고자 한다면 손으로 자꾸 만지고 건드리는 습관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꼭 압출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피부에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거울을 수시로 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드름이 가라앉나요? 거울을 보면 여드름이 좋아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얼굴의 여드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가끔씩 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거울을 지나치게 자주 본다면 매번 볼 때마다 심각한 피부 상태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스트레스 자체가 새로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 피질에서는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때 함께 분비되는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은 피부의 피지선을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피지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과다하게 만들어진 피지는 모낭 안쪽에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피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피부를 나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너무 자주 거울을 보지 마시고 피부가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드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드름을 감추기 위해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외선을 보면 여드름과 여드름 자국에 안 좋다고 해서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필요에 따라 메이크업을 열심히 하는 것, 또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것 모두 좋고 이해합니다만은 일단 했다면 제대로 지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지워내지 못하면 메이크업 잔여물, 선크림 잔여물 등에 의해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올바른 이중 세안 방법을 모르는 세안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세안 자체를 대충 하는 귀차니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중 세안이 좋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잘못 시행하면 과도한 자극과 피부 장벽에 손상을 유발하여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죠. 이 올바른 이중 세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가끔 회식이 있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인해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귀찮은 마음에 제대로 씻지 않고 잠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피해야 할 나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피부에서 분비된 피지와 노폐물이
피부에 발려진 메이크업 성분과 선크림 성분과 뒤엉키면서 피부의 모공을 막아버리는데요.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폭발하는 여드름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졸려도 항상 메이크업과 선크림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안하고 잠에 들도록 하세요. 올바른 클렌징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누구나 부지런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귀찮음을 덜어내신다면 충분히 여드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일수록 화장품을 많이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각종 성분들이 피부에 도움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거나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오히려 화장품을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화장품을 적게 쓰라고 해서 화장품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화장품의 종류를 적게 꼭 필요한 화장품만 쓰는 게 좋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안에는 물과 기름, 그리고 각종 유효 성분들이 섞여 있는데요. 따라서 화장품의 종류를 많이 쓸수록 피부는 기름 성분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피지가 많은 여드름 피부에 지나치게 과한 기름은 독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여러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서로 알 수 없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여드름과 화장품 사용 습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은 환자군에서 메이크업 빈도가 더 높고 평소 사용하는 화장품의 가지수 또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피부라면 최소한의 보호막을 유지하고 적정한 유효 성분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만 화장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논코메도제닉, 오일 프리라고 적힌 화장품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스테아릭 엑시드, 라우레스4, PEG16 라놀린 등의 성분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코메도제닉 성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여드름이 좋아지기 위해서 집에서 꼭 피해야 할 몇 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드름은 결코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이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치료만이 여드름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하나 먼저 교정해 보도록 하세요. 물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집에서 열심히 관리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